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후 산타바바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8,0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오늘 하루 LA와 롱비치 항 앞에 대기 중인 화물선이 58척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내일 민간과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직장을 급습해 불체자들을 적발하는 단속을 중단합니다. 대신 불체자 신분의 직원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최대 성과 분야로 통하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신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조기 처리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씨는 빠른 시일 내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는 늦었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벌어진 이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소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밤에 바람이 시속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51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은 74도에서 75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와 롱비치항의 화물선 대기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항만에 따르면 오늘 현재 LA항에 입항을 대기하고 있는 화물선은 28척, 그리고 롱비치항에 입항을 기다리는 화물척은 모두 30척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서부 지역 항만이 물류 대리로 몸살을 겪고 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업체 그리고 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내일 LA항과 롱비치항 그리고 국제항만 창고노조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회의에서 미 전역 항만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각자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연설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산타바바라 북쪽에서 발화한 산불로 지금까지 8,000에이커가량이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0%입니다. 알리살 파이어라고 명시된 이 산불은 알리살 호수 인근에서 발화됐는데 강풍으로 인해 이 화재는 타지하나 랜드필과 101번 프리웨이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 측은 6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으나 현재 120여 채 건물들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101번 프리웨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윈체스터 캐시더럴 오크로드 사이 구간이 봉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에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 9시까지 발효된 상태로 최대 3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지난 7일 타운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메디케어 보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7일 행사에는 보험 에이전트 100명을 포함해서 의사와 보험 관계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플랜과 브랜뉴데이, 앤썸블루, 웰케어, 스캔 헬스 플랜, 그리고 휴메나 등이 참여를 해서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가입 기간을 앞두고 한인 시니어층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지난 8일 코트라 LA, 잡 코리아 USA와 공동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 멘토링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LA 코트라 무역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면으로 4명의 멘토들과 15명의 멘티들이 참가, 이력서 작성 방법과 회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별 취업 비법, 취업 및 창업 성공의 팁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들의 강의가 완료된 후 멘토들은 1대1 멘토링도 진행했으며 참가한 멘티들은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세리토스 칼리지가 내년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칼리지 사회는 지난주 회의를 통해서 내년 1월 3일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교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종교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7명으로 전주보다 1명이 줄었습니다. 확진율도 2.9%에서 2.7%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937명이 보고됐으며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는 211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4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월 2일 현재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은 213만 5천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서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한 차례 더 확산이 찾아올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은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이 코로나19 마지막 대유행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고 한 뒤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이 델타 확산이 국지적인 양상으로 나라를 다 휩쓸 때까지 여전히 두어 달 더 남았다며 추운 지역에서 감염자의 증가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전국의 7일간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주 전보다 24%가 줄어든 89,52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가 감소한 66,853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10% 줄어든 1,853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이처럼 사태가 호전된 것이 상당 부분 남부주들이 최악의 상황을 넘겼기 때문이라면서도 서부와 중부에서는 각종 지표가 올라가는 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자문기구가 이번 주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모더나의 추가 접종 신청 서류가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FDA가 백신의 효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더나 측의 추가 접종 신청 서류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이 서류에서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 용량 백신을 추가 접종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더나는 돌파 감염의 비율과 2회차 접종 6개월에서 8개월 뒤 중화 항체 수준 저하 등을 근거로 들면서 세 번째 접종이 항체 수준을 더 높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파이자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들을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적기 때문인데 다른 백신을 접종하던 국가들도 파이자 백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영국은 추가 접종에 화이자 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밀려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배척하던 아르헨티나도 관련 법까지 바꾸면서 화이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En el día de ayer firmé un acuerdo vinculante con el laboratorio Pfizer. Es un acuerdo vinculante que por 20 millones de dosis de vacunas durante. 기존에 접종하던 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바꾸고 있는 나라는 수십 개국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구매 계약이 체결된 양만 35억 회분량. 2위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10억 회분이 더 많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델타 변이에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도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mRNA 기반의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력과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속도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미 식품의약국에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모더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가 접종 승인도 화이자는 받았지만 모더나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백신과의 경쟁에 앞서면서 화이자 백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브라질은 화이자와 1회당 12달러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3월 계약 때보다 2달러 높은 가격입니다. 화이자는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가격을 회당 18달러에서 23달러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섯 시 15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인데요.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버몬트 애비뉴와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이어지고 있고, 벤턴웨이 구간부터도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파라마운트 블루버드까지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605번 하이웨이가 만나는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연방 이민국이 앞으로는 직장을 금습해서 불체자들 한꺼번에 적발하는 단속 행위를 독식하고, 대신에 불체자 신분의 직원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들을 단속하는 데 주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가 12일 앞으로 이민국이 일터를 불시급습해 불체자 신분의 종업원들을 대규모로 적발해내는 단속 행위를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일 메모를 통해
이민국이 앞으로 일터 급습을 통해 불체자들을 적발해내는 단속행위를 없애고 대신 종업원들이 불체자 신분이라는 것을 약점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비양심적인 업주들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단속 대상으로 삼는 종업원 착취 행위는 최저임금 미지급, 안전규정을 위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시키거나 불체자들을 인신매매하는 행위입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번 메모에서 연방이민세관국과 국경세관보호국 그리고 이민서비스국 책임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2달 내에 불체자들을 착취하는 업주들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불체자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직장을 불시에 덮쳐 불체자 신분의 종업원들을 적발해내는 단속 작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미시시피의 닭공장을 덮친 불체자 단속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또 직장에서 착취당한 사실을 고발하는 불체자들이 추방이라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관련 케이스를 다루는데 각별히 배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취임 이후 산적한 난제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최대 성과 분야로 통하던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신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전국의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해 지난 6월 36%에 달하던 응답과 비교해 절반 넘게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답변은 9%에 불과해 넉 달 전 30%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넉 달 전 6개월 내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한 사람의 65%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보냈다면 이번 조사에선 44%만이 신뢰한다고 답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내 반발로 발목이 잡힌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당초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서 매우 실망했다며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 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다. 따라서 기간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별도 회견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복지 예산은 가능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내년 중간 선거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테리 맥컬리프는 오늘 MSNBC에 출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말인 23일 버지니아의 주도 리치먼드에서 유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현 버지니아 주지사인 랠프 노덤 지지 유세에 나선 바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또다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서는 셈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다음 달 2일이고 유권자 등록 시한은 12일입니다. 현재 맥컬리프 후보와 공화당 후보인 글렌 영키는 초접전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맥컬리프는 글렌을 오차 범위 내인 4%포인트 차이로 앞서 사실상 승부는 안개 속입니다. 정치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경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중간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백악관도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전국에서 최초로 뷰스사의 전자담배를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12일 뷰스사의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의 흡연 횟수 혹은 급연을 도와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뷰스사의 전자담배를 승인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방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뷰스사는 이번 승인으로 자사의 제품 중 일부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FDA는 뷰스사의 리필형 솔로 파워 모델과 타바코향 카트리지만 승인했으며 뷰스사의 10가지의 다른 제품들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FDA 측은 어린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100만여 개의 전자담배를 비롯해 유사 상품의 승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이 흡연자들을 금연하게 만들고 어린 청소년들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FDA가 메이저 전자담배 회사인 주를 비롯해 대다수의 대형 회사들의 제품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뷰스사의 제품 승인은 놀라운 결정입니다. 미치젤러 FDA 타바코 센터장은 성명을 통해 이날 승인은 모든 전자담배 제품들이 당국의 까다로운 승인 과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제조회사에게는 자사의 전자담배 제품들이 흡연자들의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수백 개들의 전자담배 회사들이 다양한 전자담배 제품들과 향을 통해서 시장이 커졌지만 시장 대부분은 주를 비롯한 소수의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관심이라며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손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이 여전하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관련 지역과 세계의 공통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영향력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Denuclearize North Korea is in everybody's interest in the region and across the world. So you're right; it's a shared interest. And China has. Certainly has a role to play. They have an influence in Pyongyang that they don't always use. 특히 중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나 결과물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런 입장은 외교를 통한 해법을 우선하겠다는 실용적인 접근법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신호는 발신하지만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반응이 아직은 신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당장의 북미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에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안보실장은 구체적인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콜롬비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보고타에 위치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에서 최소 2건의 아바나 증후군이 확인됐고 대사관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국무부는 객관적이고도 세심하게 이번 사건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 주 콜롬비아 등 남미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이 증상을 겪은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치료를 위해 콜롬비아에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리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그래서 새로운 진복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저 카운터가 삐뚤 것 같은데. 어디 가요? 수평기 사용하신 거 맞죠? 아니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그 괜찮죠? 캐비넷은 또 왜 저렇죠? 꽤 괜찮은 것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토요타 전문 기술자들은 토요타 정품 파트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토요타에 완벽하게 맞게요. 토요타 서비스 센터. 토요타를 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토요타 신차의 엄청난 딜에 대해서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색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토요타 딜러에서 여러분의 중고 승용차, 트럭 또는 SUV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제조사든 모델이든 상관없으며 신형 토요타를 구입해야 하는 조건 물론 없습니다. 직접 파시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중고차를 파실 땐 토요타 딜러를 방문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은행이 된다. 더욱 스마트해진 한미 모바일 뱅킹. 체크 입금은 사진을 찍어서 편리하게, 계좌이체는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자동 결제로 각종 요금 납부도 알아서 착착, 내 계좌를 안전히 지켜주는 맞춤형 알림 서비스까지. 은행 방문 없이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뱅킹하세요. 뱅크 세이프, 뱅크 스마일, 한미은행.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차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버젤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유 전 본부장과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 1,0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먼저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는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회사에서 빌린 400억여 원과 관련해 횡령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 씨는 검찰에서 14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말바꾸기를 반복해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350억 원 로비나 재판 거래 등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커 어떤 사건보다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하는데도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법원 신문에서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히지만 미국에서 잠적했던 남욱 변호사도 국내 변호인을 선임하며 귀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김 씨 신병까지 확보하면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찰과의 한 라인을 구축하는 등 더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줄 돈이 700억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해외에 도피한 게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사후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지만 해외에 나간 뒤 언론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남 변호사가 오늘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줄 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금액은 400억부터 700억까지 조금씩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내용과 유사합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차명 지분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협조하는 것 말곤 자신이 구속됐던 2015년 이후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 연소와 아이들 교육으로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미국에 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변을 정리한 뒤 바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귀국 뒤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여권 모의화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경찰도 남 변호사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지시였는데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KBS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개 입장은 검찰과 경찰이 적극 협력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이 나온 뒤 일주일 만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검경의 협력을 얘기한 대목입니다. 수사 주체를 검경으로 둔 것이라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검찰총장은 담당 수사기관 간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시는 우선 개별적인 두 수사기관의 협력을 당부한 것인데 수사 진척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 언급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입장 표명 시점도 후보 발표 뒤로 미룬 것이라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또 이재명 후보의 면담 요청을 받았으며 과거 전례에 따라 대통령과 후보 간 만남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에 야당이 보인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는 너무 늦었다며 거듭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특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를 우회적으로 배척하려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도부는 긴급 회견으로 대응하며 특검만이 답이니 민심을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몸통을 비호하는 길에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들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하며 이재명 후보를 향한 측면 압박에도 들어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끈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화천대유 측에서 고액의 이제 고문 자리를 이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후 매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특검 수사를 받으라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표심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가 드러난 결과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이 결국 결선 투표로 갈 거라며 여권 내 분란을 키우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만들려고 엉뚱하게 지금 만들어서 절여놨거든요. 나는 보건대 이낙연 씨 이 신청에 안 받아들이면 가처분 들어간다고 봅니다.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출석하기로 하자 야당은 다음 주 국감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가 출석할 행안위,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오늘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를 조기 사퇴하고 대선을 준비하라는 당 지도부 권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 국감에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던 데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자신도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민간 개발자가 청렴 서약을 어기고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돼 개발 이익 지급을 동결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 이익은 보전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은 이후 경기지사직 사퇴 시기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17.72포인트가 하락한 34,378.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54포인트가 떨어진 4,350.65, 나스닥 지수는 20.28포인트가 밀린 14,465.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부족 우려에 유가는 80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2센트 상승한 $80.64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 전국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8월 퇴직자 수는 327만 명, 퇴직률은 2.9%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둘 다 지난 2000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8월 퇴직자 수가 급증한 것은 델타 변이의 확산 시점과 일치한다고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퇴직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식업과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89만여 명의 퇴직자가 나왔고 소매업과 의료복지업에서도 각각 72만 명과 53만여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했습니다.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은 기존 성장률 전망치 4.3%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경제전망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과 7월 제시한 6%에 비해 0.1%포인트 낮춘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5.2%로 조정돼 지난 7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7%에서 6%로 1%포인트 급락했고 독일도 3.6에서 3.2%, 일본은 2.8에서 2.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Fueled by the highly transmissible Delta variant, the recorded global COVID-19 death toll has risen close to 5 million and health risks abound, holding back a full return to normalcy.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제시한 4.3%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IMF 전망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의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은 1.7%로 주요 7개국 G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IMF는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Pandemic outbreaks in critical links of global supply chains have resulted in longer than expected supply disruptions, feeding inflation in many countries. IMF는 내년엔 세계 경제가 4.9%, 우리나라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석유 메이저인 쉐브론이 탄소 중립 계획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쉐브론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길 희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쉐브론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뒤 배출하는 탄소량까지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쉐브론 제품이 판매된 뒤 배출하는 탄소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쉐브론의 탄소 중립 계획은 환경을 중시하는 여론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다음 주 월요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애플은 오늘 전 세계 미디어에 보낸 봉인 해제란 제목의 초대장에서 서부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부터 쿠퍼티노의 본사 애플팍에서 스페셜 애플 이벤트를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통상 연말 쇼핑철을 앞두고 가을에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 제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행사에서 프리미엄 노트북인 맥북 프로와 아이팟 이어폰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 노트북 가운데 상위 기종인 맥북 프로는 2016년 새 모델이 출시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새 단장을 하면서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인 애플 실리콘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이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3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9천만 대로 정했지만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반도체 업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반도체 공급 대란에도 강력한 구매력과 반도체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위기를 넘겨왔지만 장기적인 공급 부족 여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전자제품 생산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이들 반도체 업체는 이번 보도와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디지털 자산인 대체 불가 토큰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늘 NFT 거래 플랫폼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것입니다. 영상과 그림 그리고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서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장터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NFT 제작과 전시, 검색, 그리고 발굴 기능을 제공하겠다면서 버튼 몇 개를 조작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NFT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박지성 선수 이후 12년 만에 대표팀의 이란 원정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신고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47년 동안 계속된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기 위해 대표팀은 적극적으로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반 11분 이재성의 헤딩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고 20분 뒤 황인범의 슈팅은 수비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손흥민의 슈팅도 골대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0대0의 흐름이 계속되던 후반 3분 마침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후방에서 연결된 스루 패스를 받아 드리블 돌파 뒤 골로 완성했습니다. 지난 시리아전 극장골에 이어 2경기 연속 A매치 골. 2009년 박지성 이후 12년 만에 터진 대표팀의 이란 원정골입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이후 이란의 거센 추격에 연속 슈팅을 허용해 흔들렸고 후반 31분 자한바시의 실점에 동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47년 동안 이어온 이란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나상호의 기습 슈팅도 상대 골키퍼에 막혀 아쉽게 1대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Away game in Iran is never been easy. Obviously, yeah, it was a tough moment. I'm a little bit sad that we didn't win the game. 원정 첫승 도전은 실패했지만 대표팀은 값진 승점을 추가해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휴스턴은 오늘 끝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10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먼저 진출을 한 보스턴 레드삭스와 월드 시리즈 진출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은 금요일인 15일 휴스턴의 홈구장에서 시작됩니다. 경기 시간은 추후에 결정되고 팍스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시리즈 4차전 현재 진행 중입니다. 8회 말 현재 양팀 4대4입니다. 시리즈는 아틀란타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어서 아틀란타가 오늘 승리를 하면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은 잠시 뒤인 6시 7분 다저스 구장에서 열립니다.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린 다저스에서는 워커 뷰러가 오늘 선발 등판합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화재 위험 경보가 이번 주 금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산타아나 강풍과 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화재 위험도가 훨씬 높아졌는데요. 다운타운 LA를 포함한 LA 카운티 해안 지역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일대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북풍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1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4도에서 75도가량으로 오늘보다는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 78도, 금요일은 8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일 낮 최고 7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내일 낮 최고 79도가량, 해안 지역은 7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 밤 최저 7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역시 곳에 따라 흐리겠고 바람이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겠고 제주와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가량입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